네,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른 통합사의 박하늘입니다. 저희 방금 원장님께서 한 30분 정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유튜브 속으로 1.5배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 다음 이제 과목 설명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어, 영어, 수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에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사회를 1번으로 넣어준 게 아닌가, 이런 원장님의 큰 그림이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학교 사회랑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정말 방학 때 굳이 사회 한국사까지 해야 할지, 이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그 자료집 중에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좀 핑크핑크한 거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그 내용에 맞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저희 자료집 꺼내주시고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통합사회 한국사 우리 목동 사관암학원에서 약 10년 정도 우리 원장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요. 통합사회가 처음 개설됐을 때 이투스와 비상교육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 교재도 만들고 수업을 준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정고등학교, 명동 외국어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이 주력으로 내신을 관리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이력으로는 이 유튜브를 하나 개설을 해서 열심히 또 한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누르셔야 될까요? 무슨 설정도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제가 이거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어이없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회한국사 암기가 되다 보니까 내신에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게 여러 가지 키워드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90점 이상 만들면서 양정고, 명도외고 1, 2등급은 다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퀴즈 맞추시는 부모님께는 저희 통합 때 이거 선물로 바로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학년 문제일까요? 고1?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중3 정답입니다. 중3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 내신 관리 중학교 때 이제 시켜주실 때 아마 시험 2, 3주 전에 평가 문제집 하나 사서 제가 좀 풀어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때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답은 금방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사용자, 노동자 구분 좀 어려워합니다. 뭐 노동위원회, 이 국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이 근로계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개념 잘 안 잡혀 있고 그냥 쉽게 문제만 오답을 좀 걸러내는 그런 문제풀이만 계속 훈련하면서 고등학교에 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3 문제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통합사회와 한국사 제가 두 과목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사관암학원에서는 가장 먼저 이 3시간 안에 일주일에 한 번 두 과목 동시에 진행하는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과목 각각 3시간씩 하면 우리 학생들 학습 부담감도 굉장히 좀 커질 거고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수업을 준비했는데 우리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상대평가로 내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단위수라고 하죠.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통합사회는 단위수가 어떻게 될까요? 국어, 영어, 수학과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단위수를 가지고 있죠. 한국사도 3단위, 총 합쳐서 4단위와 3단위, 7단위입니다. 오늘 들어온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높은 단위수와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두 과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1.5배속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예,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신 통합사회 분석부터 저희 수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내신 통합사회 내용을 보면 중학교 사회 때 공부한 기초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의 전체 내용을 고1 때 한번 만들고 올라가겠다. 이게 교육부의 발표였어요. 처음 내용이 나왔을 때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굉장히 큰 꿈으로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봤을 때는 이제 독도를 가르칠 때 위도경도, 국제법, 지하자원 동시에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과목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런 좀 장단점이 있는 게 통합사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에 4번씩 4단위의 높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관리, 특히 뭐 의대를 목표로 하신다거나 고1 때 내신을 확실하게 수시를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통합사에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학교 사회를 기초로 한다고 했으니 중2 사회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사회 동그라미 1을 했어요. 중1 눈높이에 맞는 단원명,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문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올해죠. 올해 사회 동그라미 2를 한 번 더 했어요. 중1 때 한 번 하고 중3 때 한 번 하고 기초 확실하게 잡혔을까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중1 때는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영어, 수학, 선행학습 위주로 우리 학생들이 중1 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1 사회 이 기초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놓치고 중학교 3학년까지 오게 됐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네요. 이때 기초 잡으면 되겠죠. 근데 학교마다 우리 목일, 목동, 신서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 시험에서 뺍니다. 사회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볼 때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다 할 수가 없겠죠. 선별적으로 단원을 골라서 그분만 가르치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예비고1 11월 달부터 이 장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회차 저희 학생들에게 이거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요, 제가.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8도의 이름을 하나씩 대보자. 이러고 쭉 한번 물어봅니다. 3명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로 육광역시 이름을 대보자. 그러면 7명 정도가 또 말을 못합니다. 아마 분명히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께 여쭤보실 거예요. 너 육광역시 대봐. 너 왜 이것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안 배웠으니까요. 중학교 때 사회 기초가 지금 0인 상태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 끝장내기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통합사회는 이제 시작,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1 때 기초를 좀 다져놔야 3월달 내신 들어가서 변별력 문제까지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라서 겨울방학 때만큼은 사회 기초 잡는 거 이거를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사회 한번 볼까요?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우리 중학교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엔 사회 선생님이 안 계세요. 전공 과목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를 맡아서 전공 과목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리 선생님, 경제 선생님, 지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2, 고3을 가르치시다가 고1로 내려오세요. 자,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2단원 지리 파트를 수업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명의 선생님이 내려오세요. 일반 사회 파트 선생님 1명이랑 지리 선생님 1명, 총 2명의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아까 4단위였었지요. 2단위, 2단위로 쪼개서 나갑니다. 통합사회 과목은 어떻게 보면 2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과목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 단원별로 다 이 관련 과목이 쪼개져 있다 보니 고2 1학기 중간고사 때 뭐 30점을 맞으면 1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 형식으로 9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혹여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회과학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고1 때 사회 확실하게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과 성향인데 이과인데 암기 과목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태어날 때부터 이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1 때부터 계속 선행을 이과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거였죠. 사회는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이해를 하면 변별력 문제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풀이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난 역시 사회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걸 깨기 위한 시간이 겨울방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과서는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변별력으로 반드시 오답을 만들어서 등급을 나눠야 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교과서 말고 이제 부교재, 프린트가 대다수의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히 남학생들 프린트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상 3분의 2 정도 접혀져 있어서 어디 책가방에 들어가 있다가 시험 끝나면 버리고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는 프린트 관리를 이제 시작해야 돼. 습관이 돼야 됩니다. 깔끔하게 프린트 관리를 해야 되고, 이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목동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요. 이 지리 파트 2단원 문제입니다. 지금 위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라던가 영하 3도 이상,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 쾌페네 기후 법칙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당연히 없죠. 부교재에서 나온 프린트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처럼 시중 평가 문제집, 한끝, 완자 이런 걸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절반 정도, 5등급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4등급 이상 가려면 부교재, 그리고 예상 문제, 전년도 기출 문제 분석,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지만 고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고등학교 통합사의 특징입니다. 뒤에 문제도 한번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우리 남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차례대로 쓰시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서 틀리면 4점 날아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가는데 남학생들은 좀 덜렁거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4점이면 등급 2개 떨어집니다. 1등급에 3등급 돼버려요, 바로. 그래서 이런 훈련까지도 꼼꼼하게 이 주관식 서답형 문제 해결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참고하시라고 목동고등학교 부교재 이 프린트를 좀 넣어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파트를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세계사까지도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 고난도 문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별로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가 발표가 되면 저희 학원에서 학교별 간담회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이 학교의 특징은 이거니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 이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설명회 때 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저희 수업은 이제 자체 교재로 당연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11월 달에 기초와 이 이해를 좀 다지게 하기 위해서 100% 파워포인트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 문제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11월 기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업을 100%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또 복습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의 이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제 촬영 편집 담당 스텝이 촬영을 해서 편집까지 해서 영상을 보내주고 있어요. 저희 스텝이 왜 이걸 캡처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수업하진 않고요. 활기차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사진이라서 요거는 기억해서 지워주십시오. 학생들과는 이제 사회다 보니까 영어 수학과 다르게 카톡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 새벽 12시간, 1시간 영어 수학 문제 다 풀고 사회 문제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애들이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당연히 카톡으로 저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떤 시간에든 24시간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명해주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 좀 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 중학교 때 했는데 고등학교 괜찮겠지? 큰일 나십니다. 지금 머릿속에 주먹도끼밖에 없어요. 다 지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사 특징이에요. 주먹도끼 전문가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한국사 했죠. 고1 때 또 합니다. 그럼 다른 한국사를 배울까요? 그러진 않고요. 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번에 좀 잘한 부분인데 중3 때는 정근대사 위주로, 고1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2년 커리로 쪼개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전근대 근현대사 범위를 보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전근대사이고 160년 정도의 역사가 근현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3 때 정근대사, 고1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교과서 구성으로 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전범입니다. 왕이 50명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처럼 2, 3주 전에 시작을 하면 딱 고려시대 때 역시 난 역사랑 안 맞아. 이게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리 일찍 이 방학 때 1학기 중간고사 파트는 한 번 좀 돌려놔야 머릿속에 그래도 왕 5명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3월 달에 맞아 이거 했었지. 그렇게 자신감 갖고 들어가는 개념이고 1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 이상은 들어와줘야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1년 내내 한국사 내신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과목이면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좀 드리겠는데 2과목이라서요. 이 수업 스타일은 이제 사회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이라서 요거는 좀 생략을 좀 드리고 문제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옵니다.
학교마다 평균이 좀 다른데 50점대 한국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완전 달라요. A 80점, 90점 절대 나오기 어려운 점수가 이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양정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무난한 스타일이고 학교마다 특징이 달라서 이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연도별 암기까지 다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는 이게 내신이라서 변별력 때문에 각 연도까지 확실한 숙지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교과서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머님들께서 가장 큰 실수하는 부분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제집 던져주시고 자 어디까지 풀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이 다 써 있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기 시작하죠. 동그라미 채점하면 다 맞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문제 풀면서 한국사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을 시키는 개념이고 반드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점점 한국사 내신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교과서 빈칸 채우기까지 내신에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암기를 먼저 반드시 진행을 해주신 뒤에 문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또 체계적인 또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네 이름은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긴 탑과 얼굴 큰 불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시험 전날 암기를 해야 돼요. 가장 휘발성이 큰 게 탑과 이 불상의 이름이라서 전날에 외우고 다음 이제 적용하고 집에 가면서 까먹고 이래야 내신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까먹습니다. 약간의 이런 전략적으로 한국사 내신을 좀 관리해야지만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회한국사 동시에 관리하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믿고 맡겨주시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맡겨주시면 11월 기초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